패기와 지략을 고루 갖춘 이들이 올 시즌 첫 경기의 무대를 장식한다.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제1경기에서 격돌할 두 팀은 새 이름, 새 감독, 새로운 진영으로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3년차를 맡는 팀 BGF. 6개월간 반전의 성장 드라마를 써내려갈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2017 시즌 통합 우승의 명장, 3년차 막내팀의 잠재력을 폭발시켜라. 목표야 늘 우승이고요. 5명이 뭐 다 잘해야 되고요. 우선 기본 이상은 해야 되니까. 감독 김영삼. 장고 끝에 묘순하고 끝내기로 끝장 본다. KB리그 장고의 황제. 올해는 장고뿐만 아니라 속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서 기도 강하다. 일지명 박영훈. KB리그 우승 첫 경험을 꿈꾼다. 천승을 찍은 유연함의 대가. 신생팀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지명 조한승. 사나이 비주얼 뒤에 숨겨진 예민한 감각이 빛난다. 변화무쌍한 매력의 소유자. 올해 저희 BJP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지명 김승재. 모범생 엄친아에서 반상 제일 싸움꾼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차세대 전투왕. 제가 워낙 전투형이다 보니까 전투 바둑을 두는데 재밌고 전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지명 설현준. KB리그를 뒤흔든 퓨처스 리거. 이제는 주전이다. BGF가 낳은 스타. 작년에 9승 5패를 거뒀는데 10승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지명 이창섭. 퓨처스리그 1지명 진시영. 2지명 안조영. 3지명 이현준. 창단 3년차 BGF와 격돌할 1라운드 1경기의 맞상대는 꺼지지 않는 막강 동력을 자랑하는 승리의 견인차들이 몰려온다. 진중한 신사들의 조합, SK 앵크린의 히어로들을 만나보자. 역대 최다 통합 우승 타이 기록의 보유자 SK 앵크린의 승리를 견인한다. 우리 선수들은 자신의 승부 인생에서 조금 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감독 최규병. 개선 행진곡은 나만의 테마곡.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승부의 장인. 이젠 우승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우승하겠습니다. 일지명 이영구. 냉철한 승부사 이지명 이동훈. 싸우지 않고도 이길 방법을 아는 유연함의 대가. 반상 밀당남 홍성지입니다. 삼지명 홍성지. 겁없는 직진 본능 사지명 박민규. 배짱 좋은 사나이 오지명 유민형. 퓨처스리그 1지명 박상진. 2지명 김기용. 3지명 김누리. 정상 정복의 준비를 마친 SK 앵크린.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BGF와 SK 앵크린의 경기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또 달라진 점들이 많아요. 네, 개인적으로 해설자로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AI 실시간 승부 예측.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승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장고 대국료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강한 선수들이 장고 대국에서 좀 맞붙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볼거리가 풍성해진 KB 바둑리그인데요. 개막전인 BGF와 SK 앵크린이 치릅니다. 양팀 어떤 오더를 내놓았을까요? 보여주시죠. 네, BGF와 SK 앵크린의 1라운드 1경기 오더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장고 대국에 출전을 하는데요. 장고와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에요. 네, 특히 양팀 모두 딱 장고 대국 하면 이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선수들이 서로 네. 피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이국부터는 속기 대국입니다. 지난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창석 선수,
SK 잉크린의 주장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상대 전적이 1대 0으로 이영구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이 1대 0 작년 KB 리그 때 맞붙었던 전적입니다. 네. 3국은 김승재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대국인데요. 상대 전적 4대 4로 팽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상대 전적이 굉장히 전부 오래전에 뒀던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시영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4국 역시 속기 대국이고요. 지금 선수들이 이제 상대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최근에 만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안조영 선수와 류민영 선수도 딱 한 번을 만나서 안조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군요. 자, 이번 오더를 살펴보니까 약간의 빈자리들이 좀 느껴집니다. 네, 지금 중국 을조 리그 때문에 선수 몇 명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BJF 팀에 박용훈 주장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빈자리가 느껴지고요. 하지만 네. 워낙 경험이 많은 퓨처스 리그 선수 2명이 지금 자리를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주축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뭐 크게 빈자리가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퓨처스 리거들이 모두 경험 많은 선수예요. 네, 진시영 선수와 이제 안조영 선수인데 네. 사실 뭐 바둑 리거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빈자리를 잘 메워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즌 개막전입니다. 어느 팀이 첫 단추를 잘 끌 수 있을까요? BGF와 SK 잉크린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1경기 BGF와 SK 잉크린의 경기입니다. 개막전이 주는 의미는 뭐 팀에게나 선수 개인에게나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처음에 승리를 하면서 시작하면은 정말 그 시즌이 뭔가 아주 편안하게 시작이 되고 또 패배를 네. 하면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첫 번째 장고대국 이동훈 선수와 조한승 선수 맞붙었고요. SK 잉크린의 주장 이영구 선수입니다. 2017 시즌 11승 4패, 리그 통산은 이미 100승을 넘겼고요. 정말 뭐 리그에서 꾸준하게 활약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죠. 이영구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뭐 어김없이 3-3이 등장을 하고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AI의 인공지능의 실시간 승부 예측이 도입이 됐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정말 뭐 100% 맞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시고 특히 뭐 저같이 해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뭐 그동안도 승부 예측이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는 승부 예측은 조금 기분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 그래도 이거는 흐름이 너무 네. 이쪽이 좋아 보인다 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 승부 예측을 했거든요. 앞서 있었던 수순들의 흐름이나 기세 같은 게 약간 반영이 되긴 해요. 아 그렇죠. 자, 하지만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뭐랄까요? 좀 더 냉철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몇 수 두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군요. 네, 근데 저도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초반 한 50수 정도까지는 한 6대 4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네. 그렇게까지 막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순이 진행이 초반에 돼도 인공지능끼리도 누구는 뭐 흑이 뭐 53대 뭐 47 어떤 인공지능은 또 반대로 내놓기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초반 한 50수까지는 크게 뭐 상관이 있다 이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스코어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50수가 뭐 넘어갔는데 중반전이 네. 거의 들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쪽이 뭐 6대 4 이상 유리하다고 하면은 네. 그건 확실히 좋다고 좀 봐야겠죠. 우상기에 있는 이 3-3 들어가는 거는 선수들이 워낙 요즘에 많이 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두고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두고 이런 부분이 결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나 이창석 선수나 평소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오늘 초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빠르게 두는데요. 네. 이제는 이 초반에 3-3 들어가는 수가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예요. 자, 그만큼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이제 이 수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는 여기로 이제 젖히는 수를 많이 뒀어요. 젖히고 단수 치고 이곳을 젖힌다든지 손을 뺀다든지 이런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여길 두고 이때도 이제 백이 이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거든요. 있게 된다면은 이런 변화, 흑이 귀를 두면은 백이 상변 쪽을 벌리고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정석이다. 그리고 상변 쪽을 조금 생각한다면 여길 늘고 한 칸 뛰어서 상변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손이 멈췄는데요. 지금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주변 배석을 또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로만 본다면은 그래도 이 부분을 찌르고 젖히는 게 낫거든요. 하지만 상변 쪽을 생각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찌르고 젖혀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양쪽을 비교하고 있을 텐데요. 시간을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떤 바둑을 보면 손을 빼는 바둑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조금 실리적으로 뒀어요.
여기서 이제 좌상기 쪽을 이을 수도 있고 이곳을 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변 쪽이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벽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상변 쪽을 한 칸 뛴다든지 젖힌다든지 해서 이곳을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좌상을 마무리 짓네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쉽게 네. 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승부 예측이 5대5가 됐네요. 지금 우상기 같은 경우는 사실 백이 먼저 두면은 끊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영구 선수 같은 경우는 싸울 자신 있다. 끊을 테면 끊어봐라. 이런 겁니다. 이 싸움은 뭐 누가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이영호 선수가 우상기 쪽을 분명히 백이 끊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전투 자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는 뭘 고민할까요? 일단 백이 고민할 수 있는 것. 요즘에는 네. 화점에 날일자 걸친다고 꼭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단 받을지 말지를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죠. 받는다면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네. 날일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창석 선수가 지금 날일자로 받을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손을 뺄 것인지. 왜냐하면 처음에 이영호 선수가 걸침으로 시작했을 때도 무시하고 지금 네. 3-3 들어갔거든요. 그럼 지금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화점에 3-3 들어가는 건 언제부턴가는 그냥 언제 둬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날일자 받는 것, 네. 협공, 손을 빼서 우상기 전투.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지만 여기 후보에 넣어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중에 가장 무난한 수를 택했네요. 흑도 자하기를 계속 진행시킬 수도 있고 하나 또 걸쳐놓고 손 빼는 바둑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히려 최근에는 하나 걸쳐놓고 손을 빼는 바둑이 더 많습니다. 우상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석 진행을 하다 말았잖아요. 여기를 흑이 젖히고 이곳을 끊는다든지 젖힌다든지 해서 두는 수법도 있습니다. 네. 자, 우상으로 돌아갔고요. 좌기가 원래 날일자로 걸치고 받고 이렇게 가장 처음에 배우는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전에서 그 정석이 완성되는 걸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좌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바둑 처음 배울 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석은 앞으로는 더더욱 보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쎄요, 뭐 모든 인공지능이 그런지는 잘 저도 모르겠는데 네. 여기 날일자로 이 정석을 선택하는 순간에 승률 기대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흑이요? 네, 흑이요.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손을 빼던지 네. 아니면은 좌하기를 둔다면은 오히려 이 붙이고 젖혀서 거의 제가 아는 모든 인공지능이 날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걸 훨씬 더 많이 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프로 기사들도 네. 인공지능의 바둑을 많이 연구하고 같이 둬보고 뭐 그러기 때문에 날일자 하는 정석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뭐 아마추어 분들 중에는 그 날일자 정석 완성시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날일자보다는 그러니까 붙이는 수가 조금 더 득인 거네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영구 선수가 여기 날일자를 해놓은 이유는 이 우상기 쪽 정석 중에 이게 있어요. 백이 하나 중앙 쪽을 끊어놓고 이 한 점을 잡는 정석이 있거든요. 근데 축으로 볼 때 이 돌이 없으면은 백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날일자가 지금 축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축이 안 좋더라도 끊는 수 둘 수 있어요. 축머리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둘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여길 끊어서 단수 친다면은 이쪽을 단수 치고 잡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건 흑 쪽에서 오히려 잘 두지 않고요. 네. 이러고 손을 돌려서 무화기 쪽 지키는 이런 정도라면은 뭐 서로 둘만해 보입니다. 우상에서는 서로 시간을 좀 쓰는데요. 지금 이영구 선수도 상변 쪽을 막는 진행은 잘 두진 않아요. 상변 쪽을 막게 되면은 일단 흑은 패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초반이고 네. 패감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거고요. 네, 그냥 지켰어요, 우측을. 지금 동시에 세 판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중계를 하고 있는 이 방에서는 큰 모니터에서 이제 여러 개의 화면으로 바둑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네. 전부 다 화점은 3-3 들어가는 게 다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저희는 이영구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세 경기 모두 관전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선수들이 두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송태곤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모든 판이 다 3-3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 날일자 걸치는 것보다는 이 3-3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지금 이 착점 하나에는 승부 예측이 네. 굉장히 많이 수치가 좀 차이가 나네요. 원래 거의 5대5였는데 AI는 지금 상황에서의 3-3은 좀 글쎄요,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3-3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도 있군요. 어지간하면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창석 선수는 확실히 좀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포석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지금 3-3 들어간 수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지 않은 의미를 부여해 볼까요? 글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예를 들어 선택이 돼도 네. 이 세력과 여기의 세력이 좀 간격이 좋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흑이 지금 좌하기 쪽을 하나 이제 걸쳐놓고 손을 뺐기 때문에 3-3에 두는 것보다는 그냥 날일자로 걸쳐서 받아주면은 하변 쪽을 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 점 압박, 이런 것이 좀 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막는 방향은 역시 우측 우변 쪽일까요? 일단 이쪽이 일단 상식적이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저도 이 모양을 인공지능하고 저도 대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이곳을
늘지 않고 네. 손을 빼니까 승률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흑한테 이거 막히는 것을 굉장히 좀 아프다고 인공지능은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승부 예측 면에서 차이가 네.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역시 지금 이영호 선수 보면은 우상기 쪽에서는 뭐 우하기를 여기를 2선을 젖힌 다음에 뭐 여기를 젖힌다든지 좀 다른 형태의 정석으로 몰고 갔는데 지금 이쪽은 그냥 쉽게 처리하잖아요. 역시 우상기 쪽과 우하기 쪽 이 우변의 간격이 마음에 네. 든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창석 선수의 생각은 견제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최근 선수들의 기풍도 그렇고 또 속기 대국일 땐 더더욱 그런 게 이제 선실리 후 타계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는 실리를 많이 차지한 이후에 좀 타계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AI의 뭐 기풍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AI의 기풍 역시도 좀 선실리 후타계 쪽이죠. 근데 그거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AI가 뭐 기풍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하고 도보고 또 다른 인공지능하고 도보고 그 인공지능끼리 뒀던 걸 또 보고 그러면은 다 느낌이 좀 조금씩 달라서.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뭐 어떻다 이렇게 정의는 못 내리겠어요. 네. 지금 우상 쪽을 흙이 막는 것이 선수인데 여기를 선수인데 지금 안 두잖아요. 이영호 선수가 안 두는 이유는 어차피 흙이 바로 막지 않아도 백이 우하기 쪽을 들어온 걸로 봐서는 여기를 늘진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창석 선수 우변을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뭔가 견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견제를 할지. 보통은 지금은 그래도 쏙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깊숙이 들어가더라도 네. 잡힐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수도 진짜 인공지능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거의 여기를 들여다봐요, 무조건. 들여다보고 네. 흙이 거의 받아주질 않거든요. 받아주질 않고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워서 반발하는데 이러면 이 교환을 나중에 뭐 여기서 어깨를 짚어서 네. 활용한다든지 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주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됐는데도 저 승부 예측이 계속해서 흙이 앞서고 있다 한다면은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AI가 네. 보기에는 흙이 좋다라고 확실히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뭐 AI는 42대 58.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 쪽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태곤 해설위원이 만약에 여기서 둔다면 어느 쪽을 택하나요? 저는 흙을 가지고 두고 싶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우변 모양이 좋아 보여요. 네. 간격이. 근데 백이 뭐 둔수 중에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기 3-3 들어간 것이 그냥 걸치는 게 어땠을까 정도지 최근에 네. 3-3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깐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네요. 역시 저 어깨 짚는 수. 진짜 이 수법들이 오늘 바둑 보시면은 우상기 3-3 들어가는 것, 네. 좌상기의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신정석, 좌하기 하나 걸쳐놓고 손 빼는 것, 우하기 침입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어깨 짚는 것, 모든 수들이 다섯, 여섯, 1년 전 여덟,
전쯤에는 좀 생각하기 힘들었던 네. 그런 수법들이에요. 처음에 저 어깨 짚는 수, 알파고가 5선에서 어깨를 짚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는 뭐 일반적인 수가 됐어요. 네. 5선에서 어깨 짚는 수가 그렇다고 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는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보다 보니까 대국을 할 때 생각할 때 맞아 이런 수도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그 전에 잘 두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의 짚을 굳혀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5선에서 어깨를 짚는다는 것 자체가 네. 밀어가면은 짚이 3개씩 느니까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잘 두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5선에서 이렇게 눌러가도 충분히 들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처음으로 승부 예측이 배 쪽으로 네. 넘어갔어요. 이바둑 시작하고 정말 처음인데요. 셋, 넷. 글쎄요. 여기 지금 2칸 이곳을 두고 2칸으로 받았을 때부터 백 쪽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뭐 왜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인공지능이 뭐 30초. 자기가 직접 자주 애용하는 수단이니까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5, 6, 7, 8. 백은 이제 날일자 정도로 해서 이제 모양을 잡는다면은 무난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이 뭐 좌하기 쪽을 두던지 아니면은 네. 남아있는 큰 자리 중 하나 이제 상변 쪽을 두던지 이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는 오더를 보고 이 두 선수가 만나서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덟, 이영호 선수가 개막식 때 이제 인터뷰에서 올해 이제 몇 승이 목표냐 해서 처음에는 뭐 9승이나 10승, 9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창석 선수의 목표가 작년에 9승을 했으니까 올해 10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고 네. 상대팀 오지명도 10승이 목표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주장인데 그거보단 더 말을 해야겠다 해서 11승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두 선수가 딱 만났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자, 초반은 큰 차이 없이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전입니다. BGF와 SK엔크린의 경기. 5, 6,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인데요. 14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영호 선수 네, 우변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좌하기 쪽 3, 3에 들어가서 실리의 균형을 맞추겠다 해서 들어갔고 이창석 선수 보통이라면 일단 반발하는 수를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전투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거는 사실 여기를 그냥 막는 거죠. 30초. 하나, 좌하기 쪽을 그냥 막고 셋, 변으로 벌리는 것이 넷, 가장 쉬운 변화이긴 다섯, 한데요. 6, 7, 8, 9. 그런데 그렇게 두면 왠지 좀 손해보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 바둑에서는 사실 뒤로 받아주는 정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특별한 네.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하지만
뭐 아마추어 분들이 쉽게 그냥 처리하고 싶으실 때는 그렇게 두셔도 뭐 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충분히 둘 수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때는 뒤로 받아주는 바둑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네. 최근에는 굉장히 모든 수들이 좀 적극적이 되다 보니까 그 조금도 뭔가 당한 것 같다 해서 잘 물러나지 네. 않거든요. 그러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치열한 수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왠지 거기서 물러나면은 좀 네. 당한 것 같잖아요. 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는 주위에 그래도 흑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끊어서 살기 전에 끊어서 두는 수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모양도 한동안 참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하나, 둘, 진짜 셋. 오늘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이 바둑 한 판만 보셔도 네. 시청자분들이 아 최근에는 이런 수들이 유행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한 판에 다 몰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최신 유행 수단들이 다 나왔어요. 네. 두 칸 높은 붙임만 안 나왔네요. 소목이 있었으면 나왔을 텐데 네. 소목이 없어갖고 안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승부 예측은 계속해서 네. 뭐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도 100쪽으로 우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뭐 60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말을 듣기라도 했나요? 바로 또 5대5가 됐네요. 네.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두 선수 모두 뭐 그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만한 수들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바둑은 당연히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최근에 이제 뭐 선수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많이 이제 도움을 받다 보니까 네. 초반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둬보고 좀 아닌 것 같네 하면은 또 몇 수 뒤로 전으로 다시 돌려봐서 또 다시 놓아보기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뭐 불과 작년만 해도 인공지능의 기보를 보고 공부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직접 대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수 저수 다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기사들이 사실 저도 그런데 컴퓨터 다루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몇몇 기사들은 진짜 벌써부터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기사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하나, 둘,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국가대표팀에서는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컴퓨터가 좀 익숙한 기사들은 이제 집에서도 이용을 좀 하는데 저도 좀 잘하는 기사를 좀 집에 좀 그래서 초빙을 할까. 그래도 그냥 개인 컴퓨터에서 인공지능과 경기 대국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사실 뭐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1200개의 CPU를 달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2년밖에 안 됐거든요. 30초. 뭐 하나,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도 두려고만 하면 둘 수 있으니까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쓰네요. 어떤 걸 좀 비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냥 늘어서 두느냐 아니면 네. 2단 젖히느냐 뭐 두 가지 정도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일단 백이 3-3을 들어가면서 실리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큰 집들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흑도 셋,
좌상귀, 좌귀 일단은 양쪽의 귀를 차지했고 우변 쪽에 어느 정도 지금 지배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지배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선수 모두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좀 잘 다루는 선수들이어서 다른 기사들보다도 더 많이 인공지능 바둑을 보고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그 고가의 노트북을 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좀 좋은 사양의 PC가 필요한 건가요? 그래야 좀 더 좋은 뭐 참고도들이 나오나 봐요. 그렇군요. 네. 주위에서 막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확실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 사려는 거 맞지? 이러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부처관 수는 네. 인공지능 이전부터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맥점입니다. 흑이 어떻게 보면 뭐 끊어가고 싶은데 끊어가는 수를 둘 수가 없어요. 네. 흑돌들도 걸려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인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어떻게 백의 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흑의 지금 처음에 끊어갔던 돌을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부분적으로는 흑이 한 게 전혀 없는데 흑 입장에서는 네. 좌귀 쪽을 이제 선수로 활용하고 귀중한 선수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도 오늘 해설하면서 처음으로 이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도움을 좀 받고 있잖아요. 물론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좀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인데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좀 걱정을 이제 걱정, 기대 반, 뭐 걱정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기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스코어가 바뀌니까 네. 그런 좀 재미있는 요소가 좀 더 많아질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해설자로서의 이제 좀 걱정은 너무 이제 제가 수익계 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개가할 생각을 안 하고 기대게 될까 봐. 저기만 보고 있을까 봐 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사실 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스코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둑은 그런 게 없어서 볼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자학이 지금 이영구 선수가 그냥 뭐 선수로 처리하는 정도로 끝을 내지 않고 일단은 돌을 끌고 나오고 있어요. 이창석 선수도 그냥 쉽게 장문으로 잡을 수 있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잡았거든요, 지금. 네. 다섯, 여섯. 이거는 뭐 이 부분에서 전투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끝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가 그러니까 이영구 선수가 먼저 그냥 나 이거 좀 작게 버리고 딴 데 갈래라고 했어요. 근데 이창석 선수가 그러면 조금 더 써봐 이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뒀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을 살리고 있어요. 좌하기는요?
좌하기는 부분적으로는 사활이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지금은 백돌들이 양쪽에 먼저 걸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 네. 입장에서 바로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백이 정리가 되는 순간에 흑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바깥쪽을 움직이는데도 아주 자유롭진 않은데요. 그렇죠. 이 전투는 30초. 흑 쪽이 하나, 조금 더 골치가 아프긴 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호 선수 지금 착점은 이 바둑 들어서 처음으로 조금 어떻게 둬야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네. 착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창석 선수는 작년에 KB 리그 퓨처스 선수로 뽑혔는데 그 어떤 뭐 KB 리그 선수보다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확실히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좀 개막전 또 상대팀 주장 이렇게 하면은 많이 떨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국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은 일단 중앙 쪽을 둬야 돼요. 지금 두지 않으면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곳을 둬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전투가 판 전체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백이 50% 이상 올라간 이후부터 일단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지금 잡으러 갔어요. 좌하기 사활은 부분적으로는 지금 걸렸습니다. 그럼 흑도 바깥쪽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바깥쪽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봉쇄를 하던가 네. 사석작전, 최악의 경우는 사석작전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죠. 이창석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코어는 다시 넘어갔습니다. 둘, 지금 스코어는 넷, 갑자기 다섯, 그걸 잡으러 가면 어떡해. 여덟. 당연히 중앙 나와야지 그걸 왜 잡으러 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자, AI의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궁금하네요. 백이 잡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도 잡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우중앙 쪽이 아직 뭐 확실하게 타개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흑돌이 좌하기 쪽이 지금 두터워지면은 우중앙 쪽이 다시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고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 좌하기 같은 경우는 흑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백이 조금만 수를 늘려놓고 잡으러 가면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정말 두텁게 막히면은 잡아도 이상한 거고요. 셋, 조금이라도 틈이 있이 다섯, 백이 여섯, 흑돌을 잡을 수 있다. 그건 네. 충분히 둘만합니다. 아홉, 지금 열. 엄청 올라갔네요, 지금. 자, 그런데 아직도 60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자, 전투가 깊어지면 스코어 차이가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이영호 선수는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네. 저곳은 무조건 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따내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30초. 따내는 것은 하나, 좀 이상하기 때문에 셋, 당연히 이어서 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다섯, 초입기 하나 쓴 것은 여섯,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이 이후에 수입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석 작전 생각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흑의 수가 지금 보시면은 5수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좌하기 쪽이. 그렇기 때문에 흑이 어딘가를 씌워 가더라도 백이 그냥 잡으러 가면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영호 선수도 뭐 좌하기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역시 두텁게 막은 이후에 아마도
우중앙 쪽의 공격을 어느 선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백의 입장에선 선실리 후타게가 되는 거고요. 30초. 하나, 둘,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건 확실히 중앙이 막히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이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냥 중앙 쪽을 탈출하고 흑 좌하기를 살려주느냐, 지금처럼 좌하기를 잡고 중앙을 좀 어느 정도 막히느냐 네. 이거였는데 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스코어가 앞서 나가다가 한 번 딱 그 잡으러 가는 걸 선택하니까 역전됐거든요. 스코어 상으로는. 30초. 하나, 그런데 아직도 많은 차이가 벌어지진 셋. 않았고요. 넷, 그리고 이 정도 다섯, 차이고 여섯, 지금 같은 수순이라면 일곱, 실제 이제 대국하는 아홉,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절대 어느 한쪽이 뭐 내가 지금 어떻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냥 만만치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아주 높은 장면이에요. 일단 귀가 우상귀, 우하귀는 백의 집이었고 좌상귀는 흑의 집. 좌귀를 이제 3-3을 들어가면서 흑이 다섯, 그곳의 실리를 차지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백이 잡았거든요. 네. 전체적인 실리는 당연히 백이 앞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흑은 백이 처음에 삭감 왔었던 돌을 얼마나 공격하면서 득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이 바둑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지금 뭐 전혀 30초.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잘 다섯, 느낌이 안 와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두번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바둑이면 흑이 뭔가 좋은 수를 공격하는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이런 정도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흑 쪽이 뭔가 두터 보이긴 하는데 그냥 하는 되거든요. 그냥 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초읽기를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영구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상변부터 뭐 좀 사전 공작을 하면서 네. 스코이망을 넓게 가져가느냐, 다섯,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아홉, 열. 마지막 초읽기까지 가나요? 한 번 더 사용했어요. 선수들이 마지막 초읽기 가는 거는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좀 멀리서부터 압박을 하는 게 부담은 덜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이영구 선수는 어떤 작전을 준비할까요?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일단은 직접적인 공격이면서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변에 넘어가는 것으로 실리로 좀 많이 따라갈 수 있게 약간의 보험을 들어놓은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스코어가 또 바뀌었어요. 근데 스코어는 왜 이렇게 약하게 공격해? 약간 이런 질책하는 듯하게 네. 57이었는데 지금 저거 하나 두니까 오히려 지금 5대5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30초. 하나, 둘, 아, 이게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막 다른 수를 입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간이 좀 많거나 그러면은 제가 더 잘하거나 하면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익숙하지가 않고 속게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금 찍어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네.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제가 좀 참고받는 선으로 지금 이창석 선수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이 완벽하게 막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곳의 흑의 약점을 좀 노리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우중앙 쪽에 있는 백을 살려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여덟, 아홉. 흑 입장에서는 네. 그
그곳을 뭐 버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을 살려놔야지 그래도 하변 쪽에 막는 것들이 전부 다 선수가 되고 백이 흑도를 놓고 따내기 때문에 네. 집으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한 수 한 수마다 이렇게 30초. 스코어가 계속 박히니까 둘, 저도 일단은 좀 정신이 없네요 지금. 다섯, 그러니까 여섯. 저 공격이 처음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런 데도 들 수 있겠다 했던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네. 이영구 선수가 두길래 그냥 몇 군데 중에서 거기를 선택했나 보다 했는데 뭐 스코어가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그 역시 좀 너무 연하게 공격한 건가 이랬는데 또 지금 이창석 선수가 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저는 그냥 그래 뭐 거기 앞전부터 건드려 나오면서 둘 수도 있지 했는데 또 뭐 스코어가 거긴 아니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잖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는 안 뒀으면 모를까 뭐 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처음으로 60을 넘겼는데요. 글쎄요. 백이 여길 움직이는 게 별로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좌기는 저곳이 돌이 자충이 된다고 해도 네. 수상전을 백이 셋, 지지는 넷, 않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창석 선수의 이제 두는 그 약간 버릇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딱 네. 보신 두다가 이제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어렵다 할 때 이렇게 목을 그냥 풀어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풀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선수들마다 다섯, 제각기 그 여섯, 자기만의 루틴이 일곱, 있습니다. 네. 여덟. 이영구 선수는 옷을 좀 예전엔 많이 물었었는데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자신이 착각을 하던지 네. 뭐 좀 거의 졌다고 생각이 되던지 그럴 때 나오는 버릇이기 때문에 그 버릇이 완전히 고쳐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바둑 자체가 아직 뭐 어렵고 특별히 이영구 선수 입장에서 큰 착각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스코어는 흑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지금의 스코어 차이는 네. 개인적으로는 셋.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너무 차이가 다섯. 나서 뭐 여섯, 백이 일곱, 뭘 여덟. 잘못 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하기가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자하기. 자하기가 뭐가 있으면은 지금 저 이야기가 맞아요. 여기서 백이 네. 중앙을 두지 못하고 자하기 쪽을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백이 흑의 약점을 건드리고 나간 것이 실수가 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70 가까이 갔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네. 뭐 자기가 뭐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AI 생각은 제가 못 보고 있는 무슨 네. 자기의 수에 대해서 알고 있던지 아니면은 뭔가 좀 저와는 확실하게 다른 부분을 계산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움직여 나온 돌들이 셋, 원래 네. 우측 돌에 도움을 다섯, 못 준다 이런 뜻일 일곱, 텐데요. 여덟. 그렇죠. 지금 이창석 선수도 좌변 쪽에 한 칸을 뛰면서 조금 더 실리로도 득을 보고 네. 흑의 돌이 100%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좀 노리면서 같이 우변 쪽과 연결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30초. 흑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 돌이
뭐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거기를 연결할 사람은 없죠. 지금처럼 당연히 중앙을 공격할 상황이고요. 72대 28. 글쎄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아직은 제가 네. 이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나 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바꿔치기가 나오면은 백이 심각하게 곤란해집니다. 바꿔치기라면 어느 쪽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끊고 나오면서 네. 지금 연결하고 있는 곳에 있는 흑돌과 네. 좌악이부터 연결해온 그곳과 우중앙 쪽에 덩그러니 떠 있는 4개의 돌. 그 2개가 바꿔치기가 되면 백 쪽에서 큰일 나요. 그건 덩치가 많이 차이 네, 나는데요. 백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지금.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탈출해야 되고요. 네. 흑은 지금 무난하게 그냥 진행이 돼서는 집으로 이기긴 힘들어요. 무조건 이봐도 뭐 지금 탈출한 곳을 공격해서 네. 잡던지 아니면 그곳을 공격하면서 상변에 있는 백의 집을 깨던지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백은 좌변 쪽까지 한 칸을 뛴 것은 좀 이창석 선수의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중앙 쪽을 서로 돌과 돌을 연결해놨으면은 네. 이렇게까지 시달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 잘 안 들 것 같은데 좌변 쪽에 한 칸 뛴 것은 너무 실리에 민감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중앙에 한 번 갔으면 돌이 갈라질 일도 없었는데요. 넷, 다섯. 자, 이창석 선수는 뭐 그래도 타겟에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이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좌변 쪽에 뛴 것은 네.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 둘, 흑의 돌도 좀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곳이 얇긴 한데 백이 워낙 급해서 일곱. 백 쪽에서 흑을 공격할 시간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흑이 공격할 거 다 하고 심지어는 백이 처음에 끊고 나갔던 그곳을 흑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스코어가 저렇게까지 벌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흑이 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쨌든 양곳만은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위험하게 뒀어요. 지금 이창석 선수 또 나오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네. 지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쫓겨서 던지듯이 뒀냐면 여길 들여다봤다는 거는 사실은 이곳을 한 칸 띄워서 지킬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더 모양이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이 네. 셋, 넷, 좀 얇아요. 여기 부분이 충분히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들여다볼 때까지만 해도 모양 좋게 둬야지 해서 근데 여기가 끊기면은 네. 그렇다고 흑이 이곳을 밀 때 이렇게 해서 버리면은 이건 또 제법 여기까지 들어가면 또 크게 들어가거든요. 네. 흑이 반대로 그 급소 자리에 왔네요. 백은 또 나가야죠. 그렇죠. 백은 뭐 계속해서 네. 백은 일단 다른 데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무조건 여기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이 일단 피곤하겠는데요, 이거는. 흑의 돌들이 너무 두터워서 네. 일단 사실 돌이란 게 어지간해서 잡히진 않지만 진짜 고생을 좀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엷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셋, 지금 넷, 다섯, 이 여섯. 좌하계 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를 메우면은 네. 백이 한 수가 빠릅니다. 여기는. 네. 역시 계속 뭐 몇 번째 이야기하지만 여기 한 칸 띈 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좌변 이후에는 계속 스코어도 7대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스코어라면은 네. 뭐 지금은 뭐 초반전도 지났겠다. 중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타이밍에 계속해서 크게 바뀜 없이 흑의 유리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실히 흑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고 흑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둘, 셋, 사람끼리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여섯, 일곱. 사실 이걸 뭐 어떻게 지금 아홉. 압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막막하거든요. 지금 집으로만 본다면은 여기가 10, 12, 14, 16, 18, 20집이 좀 넘고요. 네. 10집이 좀 약해요. 30집, 37집, 100은 45집 정도. 흑은 10집에 이 부분이 그래도 최하로 잡아도 한 25집은 되거든요. 한 35집. 그러니까 백이 셋, 집으로는 한 10집 정도 앞서는데 여섯, 흑의 이제 두터움 그리고 백의 곤마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속 좀 불안불안해요. 선수들이 워낙 그 습관이 돼 있어서 시간을 넘기는 상황은 사실상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의 두 선수가 보여주는 너무 아슬아슬한 이 착점은 감독 입장에서 좀 되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착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로 지금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백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끊어갔던 부분 그곳을 노리면서 뭔가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흑 입장에서 이영우 선수가 그냥 차라리 그냥 너 잡아 그냥 바꿔치기 하자 하면서 네. 흑도 백의 약점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아주 치열한 중앙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GF와 SK 앵크린의 경기 1라운드 1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